자, 이제 마지막 시간. 시민 불복종 갈게요. 시민 불복종. 그럼 요새 소로는 안 나와요. 왜요? 소로는요, 거기 5번 보세요. 5번. 소로의 5번. 뭘 허용해요? 미친놈이죠. 그래서 안 내요. 폭력 허용하는 것 때문에 안 내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 자, 얘랑 누가 비교가 되냐면, 소로는 싱어랑은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소로랑 롤스가 문제가 되는 건데, 롤스는 다수의 정의관이거든요. 그걸 이해해야 돼. 롤스가 말한 다수의 정의관. 다수의 정의관이 뭐냐면, 정의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다수의 의지야. 근데 왜요? 롤스는 무조건 자기가 만든 정의 원칙이 모든 헌법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믿는 놈이야. 쟤도 좀 이상해. 근데 그게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 다수가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이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에 불복종하자라는 게 롤스인데, 소로는 노노노 개인의 양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안 맞으면 무조건 불복종하는 거야, 얘는. 그 차이입니다. 이제 롤스 갈게요. 롤스랑 싱어를 구분하셔야 돼요. 롤스랑 싱어. 싱어부터 갈게요. 근데 왜요? 싱어는요, 굉장히 심플해요. 싱어는 그냥 이렇게 저울을 두 개 놔요,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뭐를 올려놓냐면, 한쪽엔 악, 한쪽에는 법과 민주주의의 감소예요. 이 악을 어떤 형태인지를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건 다 돼요. 그래서 싱어하고 롤스의 불복종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대상에서 있어요. 대상이 광범위한 게 싱어고 대상이 굉장히 좁은 게 롤스예요. 예를 들면 동물보호법이에요. 그럼 간호법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관련이 돼 있다면 싱어도 되고 롤스도 되는데, 동물보호법은 롤스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동물보호법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기회 경쟁의 원칙에 해당이 안 되죠. 멍멍이 야옹이니까. 그죠? 근데 싱어 입장에서 그게 악한 거면요, 무조건 돼요, 얘는. 그래서 싱어의 불복종의 대상이 훨씬 넓어요. 자, 싱어, 공리주의,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데 중단시킬 악의 크기가 법과 민주의 감소보다 커야 한다. 근데 이때 악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불복종이 실패하여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을 고려하여, 그 말은 여러분 써보세요. 성공 가능성 고려하는 거예요. 성공 가능성. 됐나요? 그 이외에요, 여러분 다 롤스랑 똑같아요.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처벌을 감수하라, 이런 말은 다 똑같아요. 됐죠? 자, 이제 그 온 김에 맨 밑에 롤스의 사회 세 개 구분해 놓은 거 있지. 그거 외우셔야 돼요. 자, 롤스는 일단 사회별 다음과 같이, 사실은 그거 앞에 완전히 질서정연한 사회가 있긴 해요. 아무튼 거의 질서정연한 사회와 고통받는 사회 무엇과로 구분한 다음에, 거의 질서정연한 사회, 즉 체제가 잘 갖춰진 사회에서 심각하게 부정의가 발생하면 불복종하라. 자, 다시요. 아까 뭐랬어요? 자유민족 체제는 잘 갖춰져 있으나 가끔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 있을 때 불복종하라. 쌤, 그러면 질서정연한 체제가 없으면요, 그게 고통받는 사회. 그런 체제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야. 그러면 그 고통받는 사회 우선 체제를 먼저 만들어야 돼. 그게 뭐야? 해원조야. 쌤, 그러면 뭐 체제도 없고 막 독재다 개판이면 그게 무법국가야. 북한은 원조의 대상도 아니고 불복종의 대상도 아니고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 됐죠? 자,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롤스의 그 불복종의 근거는 다수의 정의관 또는 공유된 정의관, 다 같은 말이고요. 이것은 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다수의 의지입니다. 자, 롤스, 모든 사회에서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에 불복종하라. 틀립니다. 왜요? 딱 한 가지, 거의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만 불복종이 됩니다. 모든 사회 아니에요. 세 번째, 불복종의 주체는, 자, 거의 질서정연한 사회는 민주주의 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 그래서 무법국가, 체제가 엉망인 무법국가 안 됩니다. 법에 대한 충실성이 한계가 됐는데, 그건 좀 조금 더 내용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소하게 부정의한 법은 준수합니다.
또한 반드시 처벌을 감수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법에 대한 충성이 뭐냐면 나는 일단 법을 지킬 거야. 불법정은 어기는 거지.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법을 지킬 거야. 법을 지키는데 그래서 사소한 부정에도 그냥 지킬 거고 심각하게 부정의한 거에 대해서만 불복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내가 법을 어긴 거에 대한 처벌은 감수하겠다. 그게 여러분 그게 5번이에요. 5번. 사소한 부정의는 지키고 6번 심각한 부정의에 대해 불복종한다. 이때 뭐에 대해 심각하게 불복종하는지 심각하게 위배되냐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평등한 자의 원칙을 어기거나 공정한 기획의 원칙을 위배할 때는 불복종하지만 차등의 원칙을 위배할 때는 불복종할 수 없다. 무슨 말인가요? 보세요. 그 평등한 자,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한테 뭐가 나왔냐면 공직에 참여할 권리. 여러분 참정권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를 뽑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출마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공직에 참여할 권리 이거 그 중에 뭐에 속합니까? 평등한 자유, 기획임금, 차등현식 중에서 여러분 이게 평등한 자유예요. 왜? 기본적인 기본권은 다 평등한 자유에 들어가요. 따라서 공직에 참여할 기획 권리는 기본권이고요. 이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불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성렬이 형이 어제 저기 법요식 갔다 오셨거든. 갔다 오더니 막 아주 좋아하셨어. 불교에서 많이 요새 웃기더라. 이렇게 등을 올려놓는데 윤석열이 등을 들었더니 꺼지는 거야 불이. 그 옆에 스님이 당황한 거야. 역시 대통령들 꺼졌잖아. 그래서 황급하게 자기 거랑 바꿨어. 아 이걸 드시라고. 어떻게 했을까? 또 꺼졌어. 대통령이 그 켜져 있는 불을 가져가서 또 꺼졌어. 그래서 우리 밑에 댓글이 거봐 부처님 유사님이 싫어하시면 이렇게 써있긴 하던데 자 그러진 않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그때 빡쳤다고 할게. 윤석열이 이런 씨앗 절에 다니는 새끼들 구속시킨다. 오케이. 자, 그다음 그런데 차등의 원칙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의사랑 간호사 얘기했을 때 아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우리는 이런 얘기했어. 그러면 여러분 810만 원 주고 390만 원 주면 불복종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다음 7번 위법하지만 법을 어깁니다. 그러나 도덕적이고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0번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 공통점이고요. 11번 별표 형광펜. 왜? 이것만 외우시면 사실 다 풀 수 있어요. 롤스가 절대로 불복종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체제, 헌법, 정의의 원칙, 다수의 정의관이고요. 이게 아닌 건 다 불복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정부의 권위. 될까 안 될까? 다시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정부의 권위.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없잖아요. 그럼 불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민족이 합법적인데요? 다 민족이 합법적이에요. 여러분 박근혜 비민주 아니 여러분 박근혜가 최고의 득표를 당선된 대통령이에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정부의 권위예요. 근데 우리 불복종했잖아. 그죠? 자 이건 어때? 다수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 상관없다니까. 이 4개만 안 되는 거예요. 이 4개만. 나머지 다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 넘기셔서요 2023 수능은 3번이 답이고요. 옆에 있는 이투수 문제 풀게요. 시민 복종은 그것이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에게 제시되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 원리 즉 헌법과 사회시도 일반을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 롤스죠 롤스. 1번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는 나왔네요. 다수의 정의가는 포함돼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 4가지 중에 있었잖아. 그치? X. 시민 불복종은 정의롭지만 체제를 안정시키지 못한다. 체제 건드리면 안 되죠. 따라서 체제를 지키려는 거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거예요. 3번째 시민 불복종의 가담자는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만을 조음제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만약에 간호법이 부당하다고 할게요. 간호법이.
간호법이 심각하게 그렇진 않지만 심각하게 부정하다고 할게요. 그럼 간호법을 직접 어기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호법을 직접 어기면 간호사가 수술하고 간호사가 처방을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아니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면서 환자들 망가뜨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간호법을 직접 어기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매일 5만 명이 용산으로 몰려가서요. 거기서 똑같이 드레스 코드도 있더라. 민트색 마스크 쓰고 간호사들이. 자 그렇게 딱 해서 그 대신에 굉장히 예의 바른데 법을 어겨요. 왜요? 도로교통법 어기거든요. 도로 막고 시위하는 거예요. 따라서 간호법을 직접 어기지 않고 다른 정당한 법, 도로교통법이라는 정당한 법을 어기는 게 가능하다니. 그래서 다시 보시면 항의의 대상이 되는 그 법을 어기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간호법 대신에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돼요. 4번 정의 원칙이 위배되는 모든 법에 행사해준다. 아니요. 심각하게 위배한 것만 되는 거고 사소한 부정은 지켜야 돼요. 5번 시민불복종은 합리적 계획으로 맞아요. 여러분 효과적인 후소가 뭐냐면요. 시민불복종은요. 제발 플리즈 제발 나라를 뒤엎자는 게 아니라요. 이 법이 잘못된 걸 알리는 거예요. 간호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자 하는 거지 간호법을 때려주자가 아니에요. 그 정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의 답은요. 2번과 2번입니다. 이제 인간가정 가자. 자, 이제 자연윤리. 저게 겹쳐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칸트 갈등 관점 그리고 해외 원조 이렇게 하면 끝나요. 몇 페이지? 괜찮아. 순간 당황했던 뭔지. 됐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요게 두 개로 되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세 개만 하면 돼. 자, 두 개 붙어 있어. 자, 자연 볼게. 자, 자연은 항상 15번을 준수되고요. 맨날 벤다이어그램으로 나옵니다. 자, 자연 가볼게요. 자, 인간 중심. 5명 외우셔야 돼요. 아리, 아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인데 자, 아예 나올 사람만 찍어봅시다. 누구 나올까? 칸트가 가장 유력하고 칸트가 가장 유력하고 혹시 나온다면 데카르트일 것 같아요. 데카르트. 근데 베이컨은 왜요? 베이컨 나온 적은 있긴 하지만 얘 말하는 거 되게 싸가지 없어요. 방황하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든다. 실제로 원문에 뭐라고 되냐면 방황하는 그녀를 사냥해서 이렇게 그녀를 사냥해서 이렇게 써있어요. 쟤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고가 될 거 이거 아리 주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자연관. 왜요? 그래서 아리의 목적론적 자연관하고 구별해야 될 게 테일러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삶의 중심하고 구별해야 되는 게 레건의 삶의 주체고요. 자, 요 많이 나오는 키워드 요 세 개 먼저 정리할게요.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은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테일러의 목적은 정말 달라요. 테일러의 목적은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은 모든 식물도 다 하죠. 그래서 얘는 모든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얘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레건, 자, 삶의 중심은 테일러지만 삶의 주체는 레건인데요. 삶의 주체는 한 살 이상 된 포유류만을 말해요. 이제 봐봅시다. 자, 어차피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어출칸.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출제는 칸트. 그래서 왜요? 칸트가 나와야 될 게 정해져 있어. 그게 뭐냐면 봐봐.
얘들 이거 카드 맞죠? 인간은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가 있다. 맞죠? 왜요? 아니요. 틀렸어요. 간접 아니에요. 이게 안 돼. 왜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인간은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애에 대한이란 말 자체가 직접적 의무예요. 애에 대한이란 표현이에요. 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 애에 대한이에요. 자 보세요. 칸트. 인간에 대한 의무는 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의무가 없다. 왜요? 간접적 노노노.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애대한이라고 하면 틀렸다고 네. 해요? 네. 왜냐하면 봐봐. 너네 이게 몇 페이지냐면 34페이지면 2023 수능 봐봐. 넘겨서 2023 수능. 수능 10번 문제. 보이지 그지? 2023 수능 10번 문제 찾으셨나요? 거기에 을선지 봐봐.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가 아예 없다고 돼 있어. 쌤 동물에 대한 의무랑 동물에 대한 자연에 대한이 없으니까 이 다른 의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와 관련된 의무를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하지 마라라고 너한테 얘기해 주잖아. 칸트가 지금.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거야. 반드시 뭐로 써야 된다? 동물과 관련한. 근데 이게 작년 수능에 제시문으로 나왔잖니. 그럼 올해는 선택지로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수능에 나왔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자 그럼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없다. 맞아요. 인간에 대한 의무만 있어요. 다른 건 전부 과 관련한 일이니까. 그지? 자 다시 오세요. 다시. 자 이제 동물 중심 보세요. 동물 중심 32페이지 동물 중심 싱어랑 레건 같이 싱어랑 레건. 자 그럼 얘네들은요 최고 가수가 얘한테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지만 얘한테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은 아니에요. 쌤 무슨 차이입니까? 네, 필요 조건은요 n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이건 only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싱어에게는 쾌고감 능력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레건에게는 저거 말고도요 미래에 대한 인식, 기억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일 땐 필요 조건인 거고요. 얘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런데 모든 학자를 통틀어서요 쾌고 감수 능력을 요건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싱어,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로 틀려요. 왜요?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조건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게 다시요.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싱어,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예요. 그런데 쾌고 감수 능력이 그 요건이다라고 말하면 싱어랑 레건만 되고요. 테일러하고 레오폴드는 아니에요. 테일러는 생명이 요건이고요. 레오폴드는 그냥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게 그냥 요건이에요. 따라서 쾌고 감수가 요건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쾌고 감수가 요건이 되면 얘네 둘밖에 안 돼요. 싱어, 자 쾌고감 능력을 지닌 존재 이익관심 줄치시고요. 이익관심. 여러분 쾌고감수를 가진 존재는 모두 이익관심을 갖습니다. 이때 이익관심은 평등하게 고려한다는 맞지만 동일하게 대우하는 건 안 돼요. 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종이 다른 존재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 누굴까? 종이 다른 존재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정당하다. 모든 철학자예요. 쌤 이거 테일러랑 레오폴드 돼요. 왜냐면 종이 다른 존재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게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추루추루 오늘 점심 마라탕 대신에 추루추루 먹어야 돼요. 추루추루 껌 대신에 개껌 씹어야 되고 그게 동일하게 대우하는 거야. 따라서 종이 다른 존재를 다르게 대우하라는 것은 개한테는 개껌을 주고 야옹이한테는 추루추루 주라는 거니까 모든 철학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동일하게 대우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대우해야 돼요. 다르게. 자, 그 다음에 고통의 동등성은요. 인간의 고통과 야옹의 고통은 동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있고요. 종차별주의 비판 필요 없고요. 자, 싱어하고 레건의 차이점 얘기해 드릴게요. 싱어하고 레건의 차이점. 둘 중에서 예외적으로 동물 실험을 허용하는 건 누굽니까?
싱어요. 왜? 싱어는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이익이 크면 동물 실험도 할 수 있고 동물을 먹을 수도 있고 다 돼요. 근데 레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레거는 애완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애완도. 저 고양이 키우는데요. 풀어주래요. 걔 어디 가요? 알 거 없어요. 풀어주래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레거. 엔드. 자, 그 다음 얘네 들어요. 조심할 거. 여러분 그냥 동물하고 모든 동물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싱어도 맞고 레거도 맞아요. 모든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싱어도 틀리고 레거도 틀려요. 왜냐하면 앞에 모든이 붙어버려요. 그냥 동물이라고 그럴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앞에 모든이 붙는 순간 기어다니는 것까지 다 포함돼요. 둘 다 안 돼요. 그럼 모든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이러면 테일러랑 레오폴드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모든 자가 붙으면 빼셔야 돼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슈바이처, 테일러, 레오폴드, 네스가 하는데 슈바이처하고 네스는 병신이에요. 자, 테일러하고 레오폴드 볼게요. 테일러가 말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 외워버리세요. 생존, 성장, 발전, 번식 모든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체. 미토콘드리아도 돼요. 자, 4대는 불불성보입니다. 불불성보. 불침해, 불간섭, 성실부상. 조심할 것은 작년 중에 나왔는데 얘네가 말하는 이 테일러가 말하는 불불성보는 절대적 의무가 아니에요. 네? 어떠한 경우에도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라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에 개입할 수 없다.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이에나가 너한테 막 달려들어. 네가 어서 먹으면 무슨 소리죠? 하이에나를 공격해야지. 살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침해는 어떤 경우에 예외가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있지. 네가 남부에 갔는데 거기 막 이렇게 북극곰 가야 되나? 북극곰인가? 북극 갔는데 야 요새 진짜 불쌍하다. 새끼 북극곰 다 죽어. 왜냐하면 얼음이 깨지니까 엄마 북극곰 막 헤엄쳐서 저쪽으로 가는데 애기는 헤엄쳐서 죽어. 그래서 네가 그 얼음이 깨지는 곳에 굉장히 많은 북극곰이 있다고 할게. 이거 도와줘야 돼, 내버려둬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개별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입은 허용돼. 인위적인 생태계 개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극곰 새끼들 뒤져라 새끼들아. 콜라나 먹다 뒤져. 일부러 막 얼음을 깨가지고 북극곰을 죽이는 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산불이 난 강릉에 동물들이 모여 있어. 나도 바베큐 하게? 그럴 때는 도와줄 수 있다. 그치? 따라서 절대적 의무가 아니라 상대적 의무예요. 다음 생명체 고유의 선 주세요. 고유의 선 이거예요.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은 허용돼요. 고유의 선. 자 다시요. 아까 이익관심은 퇴보감수랑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테일러의 생명은 고유의 선과 연관돼요. 그리고 고유의 선도 테일러 거예요. 자 다음 레오폴드. 자 레오폴드는 직업이 세 가지입니다. 레오폴드 하신 직업은 세 가지. 예, 생태학자 그렇죠. 생태학자 맞아요. 그런데 산림관리원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스피를 써요.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경제적 관점, 윤리적 관점, 심리적 관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이 사람은 산림관리원이기 때문에 자연에 개입하는 게 당연해요. 예? 산림관리원이 개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너네 지리산 국립공원 그 등산은 어떻게 되니? 잘 안 가봤구나. 등산도 아주 콘크리트로 그냥 쫙. 그치? 그 다음에 맵에서 통나무, 옆에 통나무 잘라서 만든 거야. 따라서 산림 관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별 생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태계가 중요해요. 지리산의 생태계가 중요한 거지 개별 생명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선생님 그렇다면 개별 생명체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건 아니죠. 개별 생명체 보호해야 돼요. 하지만 충돌할 때 개별 생명체와 생태계가 충돌할 때 생태계가 우선한다. 그걸 전일론이라고 합니다. 유일한 전일론입니다. 따라서 레오폴드 문제 낼게요.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온전하게 유지해야 돼요. 인간은 자연을 수단으로 대할 수 있다. 그치? 자, 레스 하지 마시고요. 진짜 시간이 없는 게 답만 알려드리고 풀어보세요. 그리고 요건 있잖아. 대신에 내가 요거는 니네 이거 내가 요 문제만 따로 이렇게 유튜브로 찍어 놓을 테니까 나한테 문자라 톡을 하면 내가 요거 찍어 놓은 걸 보내줄게. 알았지? 자, 요거 3번, 5번
그 다음 페이지는 4번. 자, 국제관계 가자. 봐봐. 이제 지워주고 이제 2개 남았다. 4번이다. 마지막 게 4번. 그 35페이지. 자, 관점이요. 현실주의랑 이상주의가 있는데 키워드 딱 보고 갈게요. 현실주의는 힘, 세력균형, 동맹. 이상주의 거의 안 나오는데 이건 국제법, 국제기구. 가끔 집단 안보가 키워드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볼게요. 현실주의는 개인이 이기적이듯이 국가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이익 때문이다. 빙고. 또한 지금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막으려면 힘의 균형이 맞으면 되지. 그지? 이제 봐봐. 그럼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 군비 경쟁은 중단된다. 다시요.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 군비 경쟁은 중단된다. X. 오히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끝없이 군비 경쟁을 하겠죠. 두 번째, 동맹 없이 세력 균형은 불가능하다. 이거 작년 수능에 어떤 일? 동맹 없이는 세력 균형이 불가능하다. X. 왜? 야, 미군 다 필요 없어. 혼자 있으면 돼. 그치? 지금 며칠 전에 그 러시아가 여행 금지 국가 발표했는데 거기 한국 껴있더라. 한국, 일본 껴있더라. 지금 완전 러시아가 볼 때 이제 러시아의 적대 국가가 된 거지. 자, 얘는 모든 문제는 오해와 무지 때문이므로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개별 국가의 안보가 아닌 집단, 유엔 평화의 주권 같은 걸 통하여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이상주의입니다. 자, 이제 갈등 갈게요. 갈등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갈등이 안 나왔어요. 작년에 뭐가 나왔나요? 작년에는 현실주의랑 칸트가 나왔어요. 자, 갈등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폭력이 세 가지예요. 폭력이 세 가지, 평화가 두 가지. 그 폭력이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있고요. 평화에는 이것만 제거하는 소극적 평화와 이 모두를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가 있어요. 자, 사례로 한번 가봅시다. 직접적 폭력, 정말 폭행이거나 전쟁 같은 거예요. 폭행이나 전쟁. 자, 그거랑 구조 문화가 어떻게 연관된다 볼게요. 예를 들면 인도는요 여전히 지금 남존 여비가 너무 강해서요. 여러분 드디어 올해 인도하고 중국이 인구가 크로스됐어요. 중국이 세계 1위의 인구 국가가 아니에요. 2위예요. 2위. 올해 바뀌었어요. 인도가 1위예요. 그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미 인구를 줄이는 정책을 계속 펼쳐왔는데 인도는 그게 안 먹힙니다. 절대 인구 제한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요. 왜요? 여자는 인간 취급 못 받아요. 그럼 여자는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왔는데 며느리가 오는 날 뭐 하는지 아세요? 지참금 내놔봐 이렇게 해요. 정말 레알. 시대 식구들이 쭉 앉아갖고 야 지참금 갖고 온 거 내놔봐 이렇게 내놓잖아요. 어머 500만 원 들고 왔니? 이 그지년이네. 밟아! 레알 밟아! 진짜 밟아요. 진짜 죽기도 해요. 그래서 시집간 첫날 죽는다니까 지참금 적게 가져왔다고. 그럼 그거는 직접적 폭력이죠? 인도는 지금도 남편 죽으면 부인도 같이 죽여버려요. 그 옆에다 막대기 묶어가지고 화형시키잖아. 그 사티를 시도째 그런다니까. 그럼 그렇게 여자들에 대한 폭력은 직접적 폭력인데 그 구조에는 여자를 무시하는 그 억압과 차별. 자, 억압과 차별의 사회 구조가 존재하고 있어요, 인도에. 그럼 그러한 구조에는요, 인도의 문화, 특히 힌두교가
그런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힌두교의 문화는 여자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 구조와 여자를 이렇게 때리는 직접적 폭력을 뭐하고 있다? 정당화시킨다는 게 바로 문화적 폭력이 구조 폭력과 직접 폭력을 정당화시킨다는 그 말이에요. 이때 여자를 때리는 것만 맞는 건 소극적 평화고요. 이것까지 싹 다 없애야 적적 평화가 된다.